안녕하세요. 긍정은지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겪었던 한 달 만에 2등급을 올렸던 경험을 말하려고 해요.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정체해서 속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 모의고사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친구들은 꼭 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분명히 여러분 성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9월 모의고사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내 목표만큼 잘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저도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많이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 영어 등급이 계속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차라리 공부를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계속 비슷한 점수인 거예요. 이미 9월이고 내 목표는 1등급인데. 수능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 너무 불안했어요. 화도 나더라고요. 아, 왜 안 오르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현타가 와서 제가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공부하면 어차피 성적이 정체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의욕이 좀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도서관을 다녔어요. 근데 그 도서관 앞에 꽤 큰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냥 속상해서 제가 무작정 걸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거의 한 1시간 30분 정도 계속 걸었어요. 걸으면서 화를 풀려고 했죠. 근데 걸으니까 하나씩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지? 단어를 좀 더 외워야 되나? 근데 만약에 단어 문제였다면 조금씩이라도 올라야 되는 게 맞잖아. 혹시 단어 문제가 아닌 건 아니었을까? 내가 모르는 나의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렇게 영어 점수에 힘들어하던 제가 영어 공부법 책 저자인 영어 강사로 살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냥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공부량을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모르는 나의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본 거예요. 그렇게 공원을 이제 다 돌고 나서 다시 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본 모의고사를 꺼내서 다시 한번 풀어봤어요. 단어를 따로 외우지는 않았으니까 제 단어 실력은 그대로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을 좀 더 들여서 공들여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여전히 모르는 단어도 있었지만 다시 맞는 문제도 꽤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건 단어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문제를 풀 때 핵심만 빠르게 파악한다면 이 문제는 시간 안에도 맞을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시간을 들이면 맞는 문제만큼은 내가 수능에서도 맞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공부 방법이 180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단어와 해석에 주로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거 왜 틀렸지 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좀 더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단어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진 습관이나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한 거죠. 그 방법 중 하나로 제가 그동안 푼 문제집을 다 가져와 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제가 틀린 문제만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본 거죠. 근데 또 틀리는 것도 있었고 이번에는 맞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틀리는 문제들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단어 때문이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문제들도 많더라고요. 단어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점 때문에 틀렸던 문제들이 많았던 거죠. 왜냐면 모의고사는 여러분 하나의 글이잖아요. 내가 어떤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문장이나 다른 단어들로 주제를 추측할 수 있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그 모르는 단어도 다른 문장을 통해서 이 단어를 추측할 때도 있고요. 답의 힌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때도 있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하나 틀렸던 문제를 분석하니까 지금 실력으로도 적어도 10점은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수능까지 남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해볼 수 있겠다, 나 할 수 있겠다. 물론 단어는 꾸준히 암기하겠지만 내 현재 단어 실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더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100점을 목표로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었던 점은 제가 모든 문장을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비중으로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영상에서조차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모든 글이나 아니면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강약, 중강약처럼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보통 시험은 그 중요한 부분에 맞춰서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문장을 동일하게 대한다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 속도도 느려지고 내 머릿속에서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정말로 중심이 되는 키워드, 그 주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 키워드 독해라고 불러요. 촉박한 시간 안에 모든 문장, 모든 단어를 다 읽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주제문을 찾고 그 문장만큼은 굉장히 공들여서 시간을 투자해서 천천히 읽었어요. 복잡한 한 문장 안에서도 핵심 단어들을 추려봤어요. 방금 제가 말한 문장에서도 핵심, 추리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잖아요. 이렇게 모든 문장을 강약, 중강약처럼 중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서 이제 보려고 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최대한 빨리 모든 문장을 읽어야만 내가 답에 대한 힌트도 많이 얻고 답 맞힐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핵심이 되는 문장, 그리고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에 초점을 두니까 훨씬 정답률이 높아지더라고요. 물론 단어도 계속 외웠죠. 그 핵심 문장 안에 있는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요. 다만 글을 읽는 습관이 바뀐 거죠. 이렇게 읽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틀린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어떤 점에서 내가 이 오답을 골랐지? 이렇게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같은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도 풀어봤어요. 시간도 재보고 가장 최적화된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에 답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선택지가 다들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답이 뚜렷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틀렸던 문제들도 다시 풀고 나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하루에 하나씩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체하던 그 성적이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9월 모의고사 후에 20일 만에 90점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되니까 푸는 것마다 94점? 95점? 97점? 98점? 막 이렇게 점수가 나왔고 수능에서도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시간에 점수가 올랐던 건 크게 세 가지 이유였는데요. 첫 번째,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인드가 엄청 중요한 거 알고 있나요? 나의 모든 행동이 내 마음속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적을 올리겠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방법을 생각한 거지. 이제 안 올라, 나 이제 9월이야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안 올라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내가 점수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때가 와요. 지금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한번 쭉 살펴보세요. 진짜 포기한 친구들 정말로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시험 보는 그날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세요. 두 번째로는 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어요. 분석이랑 단순히 더 열공해야지 하는 반성이랑은 약간 달라요. 분석은 내 모습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풀었네? 왜 그랬을까? 타인을 보듯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물론 더 열공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어떤 결과의 원인을 단순히 공부 시간으로만 두지 말고 공부 시간, 풀었던 방식, 복습 방식,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석해보세요. 그리고 시험지도 분석해보세요. 제가 영어 시험 분석하는 방법은 영상으로 따로 올려놨어요. 그것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틀렸던 문제집으로 나를 분석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딱 끝내면 안 돼요. 내가 분석한 부분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나는 A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B라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 방식이 맞는지, 나한테 정말로 맞는지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 해봐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내 몸은 익숙하던 늘 하던 그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어요. 특히 수능같이 좀 떨리고 큰 시험에서는 내 습관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연습해봐야 돼요. 그 방식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연습해보세요.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제가 쓴 책 영어 3등급 벽을 뛰어넘는 아웃풋 공부법도 참고해보세요. 힘들고 지친 수험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반드시 할 수 있고 해낼 거예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현재의 자신을 믿어주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긍정지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받으면 영상을 올리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 빠이!